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48번째 시간 해설본 영상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글자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의미가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의 경우에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참소할 참자입니다. 총 24획, 꽤나 획수가 많은 편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엔 말씀 언이 있고 오른쪽에 이 글자는 무엇일까요? 이 글자는 야근 토끼 참 특급에 배정되어 있네요. 이란 글자입니다. 말과 야근 토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볼까요? 써보겠습니다. 자, 꽤나 복잡한데요. 24획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의 글자와 아래 글자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야근 토끼 참자는 과연 어떻게 생긴 글자인가? 야근 토끼 참. 이 글자는 총 17획으로 되어 있죠. 특급 배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재미있는 것은 아래쪽에 토끼 토자는 아실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글자가 급수에는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짐승 이름 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아까 썼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짐승 이름 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토끼 토자와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토끼와 비슷한 이 귀도 보이죠. 이런 짐승이 아닐까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엔 좀 더 특이하게 이 짐승 이름 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문해자에도 나와 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총 9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견줄 비자라는 것은 이 토끼의 다리를 뜻하거나 꼬리까지 포함을 하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짐승 이름 착이다. 토끼와 닮은 짐승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표제자로 선정한 참소할 참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설문해자의 대서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도 토끼인 거 보이고 아래도 토끼로 보입니다. 이 소전체를 보면요. 왼쪽에는 말씀 언자의 소전체라고 볼 수 있죠. 참소할 참자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허신의 설명을 봤더니 참이다. 이 참자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참소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말씀 언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게 야근 토끼 참자였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보셨는데 그죠? 이 야근 토끼 참자의 경우는 소리를 나타낸다. 형성자로 본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함절이다라고 했으니까 발음은 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삼. 우리는 다르지만 가끔씩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의 발음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참소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소할 참인데 참소 자체가 또 한자어인 그런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 한번 여기서 유추를 해보죠. 이게 발음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너무 편하지만 굳이 왜 이 글자를 썼을까? 이것도 비녀 잠자로 보이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비녀 잠자보다는 비녀 잠자와 닮은 글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녀 잠자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대죽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폰트로는 이렇게 쓰죠. 글자체로는 이렇게 쓰지만 뭔가 찌르는 그렇죠? 가로질러서 찌르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녀 잠처럼 찌르거나 문신을 하다고 생각을 하면 참소할 참자, 특급의 참소할 참자 역시 무언가 사람을 찌르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이것은 왜 토끼가 들어가 있을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약삭 빠른 토끼 참자의 경우에는 토끼 위에 토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처럼 토끼 위에 토끼가 또 토끼를 팔짝 뛰어넘고 혹은 그 위에 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약삭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약삭 빠른 토끼 참이라는 아주 다소 훈이 긴 그 한자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래서 사람의 머리 위에 있으면서 간교하게 하는 말, 참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그걸 부풀리거나 아니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윗사람에게 고하는 걸 말하죠. 그렇죠?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얼마나 약삭 빠른 그런 잔꾀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삭 빠른 토끼의 말이다 라고 한자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부다, 그렇죠? 음을 나타낸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과 더불어 회의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 음도 같이 따르면서 뜻도 어느 정도는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약삭 빠른 토끼처럼 위에다 대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로 고자질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참소할 참자도 혹시 몰라서 설문해자를 찾아보니까 소다. 소예요, 이거는. 하소연할 소. 뭔가 하소연하는 것이다. 제가 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승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글자. 일찍이 참자로 되어 있지만 보시면 이게 찌를 참자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뭔가 이렇게 찌르고 있죠,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찌를 참자인데 이 찌르다의 뜻을 보시면 이게 말로 사람을 찌른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날카롭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자는 하소연할 소자이고 특급에 배정되어 있고 두려워할 색으로도 읽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참수할 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럼 이 토끼, 간사한 토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약삭 빠른 토끼. 자, 약은 토끼 참. 간사한 토끼가 아니고 약은 토끼네요. 특급 배정되어 있고, 교활한 토끼다, 교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토끼 중에서 뛰어난 것이다, 혹은 이게 준마할 때 준자니까 발이 빠른 것을 말한다. 약삭 빠른 토끼고 총명한 토끼가 좀 더 빨리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서 이 글자와 이 글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짐승 착자고요. 토끼를 닮아 있겠죠. 이게 토끼 토자입니다. 짐승 착 위에가 있죠. 토끼 토 아래에 있죠. 이 두 가지의 뜻을 따른다. 그리고 발음은 역시 사함절 똑같네요. 삼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 약은 토끼, 여기서 왔겠죠. 토끼 위에 토끼가 이렇게 타고 있거나 폴짝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끼 위에, 머리 위에 있는 토끼다. 재밌는 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짐승 이름 착자도 과연 설문해자에 있을까라고 해서 봤습니다.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 좀 긴데 대충 보시면 길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수이다. 토끼와 비슷하지만 푸른색이고, 이게 반드시 청이라기보다는 약간 녹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록색 같은 푸른색이지만 몸집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형 글자다. 머리는 토끼와 동일하지만 발은 사슴과 비슷하다. 토끼 중에 그런 토끼가 있나요? 약간 전설상의 토끼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짐승 이름 착자입니다. 그래서 토끼 머리 위에 있군요. 그래서 무릇 이 착자에 속하는 글자들은 모두 이 짐승 이름 착의 의미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 이름 착, 토끼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의 비슷한 동물이지만 몸집이 크고 색깔이 좀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 아래에 토끼 토자가 있으면
약삭 빠른 토끼 참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소할 참자 말씀원을 빼면 약은 토끼 참자 토끼 토를 또 제거하면 배정 한자에는 없지만 짐승 이름 착이 된다. 그래서 참소할 참자에 약은 토끼가 들어가 있다 정도 발음 요소지만 뜻도 겸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이 소 전체를 보더라도 토끼의 모양이 거의 구분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참소할 참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 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말씀 언에 짐승 이름 착자에다가 아래 토끼 토자만 쓰면 되니까 참소할 참자를 다음에 쓰실 때 조금 더 이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발음은 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어는 이렇게 쓰고요. 토끼 토자는 우리랑 똑같네요. 이렇게 씁니다만 여기에 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간체자로는 이렇게 쓰고 발음은 찬. 비슷하네요. 발음은. 그렇죠?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이런 쪽에서는 역시 찬이라고 부르지만 특히 그 타이완 경우에는요. 우리랑 글자체가 별로 다를 바가 없네요. 그렇죠? 말씀원의 이 획만 살짝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발음은 잔 아니면 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일본 한자를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훈독도 상당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한자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냥 참소할 참해서 조금 뭔가 간략화했다면 일본에서는 소시르 혹은 요코시마라고 얘기를 해서 소시르를 찾아보면 비난하고 비방하는 쪽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소하다고 했지만 비난하다, 비방하다, 누구를 헐뜯다의 뜻으로 쓰이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의 뜻은 요코시마인데 이거는 간사할 사자를 써서 간사하다,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맞겠죠. 뭔가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일본의 중국의 찬, 그 다음에 일본의 잔 혹은 산, 비슷한 음으로 읽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소할 참자와 관련된 단어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소할 참자가 들어간 단어, 참소가 있겠지만 참소는 뺐고요. 참소할 참자에 들어간 단어 6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 글자 참언, 두 번째 글자 참신, 세 번째 글자 참투, 네 번째 참회, 다섯 번째 참무, 여섯 번째 기참 이렇게 6개의 글자를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 글자인 참언입니다. 참언은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 또는 그런 말이다. 뭔가 잘못된 말인데 헐뜯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도 때로는 해야겠죠. 그래서 참설 그리고 우리말로는 하리라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하리라는 말을요. 뭔가 헐뜯는 말이겠죠. 참설할 때 설은 이 혀설자가 쓰일 수도 있고요. 말씀설자도 쓰이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국어사전에서 확인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참언, 참설 비슷한 뜻이다. 두 번째 단어는 참신입니다. 참신, 누가 봐도 참소를 잘하는 신하, 아주 좋은 뜻은 아니겠죠.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육사신의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육사신이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라에 해로운 6 유형의 신하 중에 이 참신이 포함되는 모양이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한 시기에 유향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많은 저서를 남겼죠. 설원의 제2권 신술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육사신과 육정신이 나옵니다. 두 개가 이제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데 원문을 살펴보면 육정신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단어가 육사신 중에 하나인 참신이 나왔으니까 육사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해로운 6 유형의 신하다.
유향이라는 사람이, 물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주창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 구분한 것입니다. 구신, 유신, 간신, 참신, 적신, 망국신 등 총 6개의 피해야 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신하인데, 구신 같은 경우는 대충 살펴보니까 이래요. 갖출 구자죠. 대충 구색만 갖춘 건, 그러니까 인원만 채우고 별로 옆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신하를 말합니다. 거의 방관하는 신하를 구신이라고 하고요. 유신은 이게 아첨할 유자죠. 아양을 떠는 겁니다. 아첨을 많이 하는 신하. 간신, 간사한 신하죠. 간신할 때도 이 계집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 예전에 여자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어로 소개했던 참신이라는 게 여기 있네요. 뭔가 모함을 하고 헐뜯는 신하, 이런 것도 사악한 나쁜 신하라고 볼 수 있겠죠. 적신이라고 하면 이게 도둑이니까 뭔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면서 곳간을 거덜내거나, 그죠? 네, 물건을 훔치는 그런 신하를 말하지 않을까요? 망국신, 나라를 망치는 신하. 이거는 뭔가 나머지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육사신, 6가지 사악한 신하를 구신, 육신, 간신, 참신, 적신, 망국신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육정신이 있습니다. 사악할, 사악할 사자의 반대말로 바를 정자를 썼는데, 이로운 6가지 유형의 신하다. 글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신, 양신, 충신, 지신, 정신, 직신. 이 중에 개인적으로는 뭔가 눈길이 뜨는 게 이 직신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첨하지 않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요. 네. 그 다음에 곧을 정자도 눈에 띄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신들이 육정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해로운 6유형의 신하를 육사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참신이 있어서 제가 겸사겸사 해설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참소할 참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참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샘낼 투자를 설명할 때 제가 이 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참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질투하다, 샘내다고 할 때도 이 여자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죠. 예전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도 그렇지만. 그래서 질투하여 참소한다, 참소하여 질투한다,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참질이라고도 한다. 역시 토끼, 간사한 토끼가 하는 말처럼, 혹은 여자들이 하는, 그 계집들이나 하는 그런 질투를 샘내는 것을 참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사상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엔 참회가 있죠. 회는 헐회자죠.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말한다. 농구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뭔가 놀린다는 뜻이죠. 입을 장난, 희롱하다, 그런 거니까 말장난을 하는 것. 비방, 이게 헐뜯을 비자에 헐뜯을 방자입니다. 혹은 중상모략,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략은 아실 겁니다. 꾀를 내어서 뭔가 전략을 세워서 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모략이고, 중상 같은 경우는 이 상은, 그렇죠? 부상당하는 거죠. 그렇죠? 다칠 상자인데, 상처할 때 여기서 가운데 중자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중간에서 상처를 입힌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중자는 중독할 때 중자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하다, 중풍할 때 당하다의 뜻이거든요. 적중, 뭔가 관역에 딱 꽂히다의 뜻으로 보자면 해를 입도록 당하게 하는 겁니다. 혹은 당하거나 아니면 당하게 만들거나 했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소할 참자, 그 다음 중요한 헐회자도 상당히 재미있게 생겼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 글자도 개인적으로는. 헐회자를 써봐라 그러면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 글자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참무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남을 헐뜯는다. 이 무당의 말이라고 해서 이
그죠? 이 무자도 무고죄 할 때도 이 무자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헐뜯는 말입니다. 그렇죠? 속일 무자 1급에 배정되어 있네요. 말씀 언에 무당할 때 물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무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참무. 그 다음 글자는 기참입니다. 기참. 남을 비방한다. 이게 비웃을 기자인데 뭔가 헐뜯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방, 비방, 회방 다 비슷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비웃을 기자가 들어갔다. 기참이라는 것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한자 참소할 참자와 관련된 단어 6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복습하고 오늘 컨텐츠 모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참원, 두 번째 글자 참신, 세 번째 글자 참투, 네 번째 글자 참회, 다섯 번째 참무, 여섯 번째 기참까지 6개. 어떻게 보면 자주 쓰이지 않는 것이지만 알아보았고요. 참소할 때 소자는 이를 소자, 고소 이럴 때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당히 재밌죠. 그 토끼 위에 토끼가 있고 이게 약삭빠른 토끼 참자인데 여기에 말씀 원자를 넣어서 토끼처럼 약삭빠르고 간사하게 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해서 참소할 참자로 쓰인다는 이 글자 구성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48번째 시간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배경을 조금 알고 나면 오히려 쓰기에 재미있고 조금 더 편안해지는 글자 중에 하나인 참소할 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